EU 31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427분 대정전으로 23명이 죽고 130조 원이 날아간 유럽. 그런데 한국은 단 39초 만에 복구했습니다. EU 조사관이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전소 7기가 동시에 멈췄는데 39초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회의도 없이, 승인도 없이.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EU 에너지안보위원회 긴급관제센터였어요. 제 이름은 엘레나 코발스카, 폴란드 출신이고 EU 에너지안보위원회 수석조사관입니다.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바르샤바 공대에서 전력공학 박사를 받았고 MIT에서 2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유럽 전력 시스템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날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관제센터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31개국 전력망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독일 남부 지역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는 지역 예비율 6% 진입. 옆에 있던 한스가 말했어요. 독일 지멘스 에너지 출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면 위험 수준입니다. 안전 마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한쪽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습니다. 미넨 전역 정전. 한스가 소리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넨 상황 보고해요. 전화 너머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까만 영역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미넨에서 시작된 정전이 슈투트가르트로, 프랑크푸르트로, 쾰른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이요. 프랑스 방어선 구축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면 속 프랑스 동부 지역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5초도 안 돼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스트라스부르 정전, 리옹 정전, 파리 위험, 관제센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고함 소리가 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3년 경력이 무색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럽이 까맣게 물들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427분. 7시간 7분 동안 유럽은 암흑이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이 멈췄어요. 터널 안에 12만 명이 갇혔습니다. 환기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노약자들이 쓰러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마비됐어요. 관제탑 전원이 나갔습니다. 착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 47대가 하늘에서 선회했어요.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가장 참혹했어요. 밀라노 종합병원. 비상발전기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중환자실 장비가 하나씩 꺼졌어요. 인공호흡기가 멈췄습니다. 9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수술 중이던 환자 3명도 포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토했어요. 23년 동안 이런 적 없었습니다. 피해 집계가 나왔어요. 경제적 손실 890억 유로. 한화로 130조 원입니다. 부상자 4,700명. 사망자 23명.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이 같았어요. EU 전력망 붕괴. 427분의 악몽. 왜 막지 못했나? 제 이름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23년 경력 수석조사관. 속수무책. 기자들이 EU 본부 앞에 진을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청문회가 예고됐습니다. 책임자 문책이 거론됐어요.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23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았어요. 원인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왜 427분이나 걸렸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데이터를 뒤졌어요. 각 구간별 대응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승인 절차에 걸린 시간을 계산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느렸어요. 첫 번째 정전이 발생하고 나서 예비 전력을 투입하기까지 31분이 걸렸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이후 전력망은 복잡해요. 31개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국 전력을 B국으로 보내려면 협정이 필요해요. 협정에는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상급자, 결제가 필요하고 법무팀 검토가 필요하고 재무팀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 간 조율도 필요합니다. 31분. 전력망은 31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우리 시스템의 한계인가?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저는 OECD 전력 신뢰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최근 5년치 데이터였어요. 국가별 연간 평균 정전 시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287분, 독일 198분, 프랑스 243분, 일본 167분, EU 평균 219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150분에서 300분 사이. 우리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어요. 한국 6.8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6.8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위를 확인했어요. 분 단위가 맞았습니다. 427분 대 6.8분. 63배 차이였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숫자를 조작한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팀 소피아에게 연락했어요. 덴마크 출신의 꼼꼼한 친구였습니다. 이거 확인해봐. 한국 정전 시간이 6.8분이래. 다음 날 아침 소피아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때? 조작이지?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원본 데이터 추적했어요. OECD 공식 자료예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와도 대조했고요. 5년간 일관된 수치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준이 다른 거 아니야?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이에요. 한국은 오히려 더 엄격해요. 1분 이상 모든 정전을 기록합니다. 계획 정전도 포함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6.8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 거지? 소피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야경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암흑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언제 또 꺼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폴란드 의료지원단 군의관이었어요. 부산 야전병원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상자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엘레나에게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주 먼 나라에 간 적이 있단다. 한국이라는 나라야. 전쟁 중이었어. 모든 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거기서 아이들을 치료했어. 그중 한 아이가 기억나. 심하게 다쳤는데도 울지 않더구나. 눈빛이 강했어. 그 아이에게 말했어. 씩씩하게 자라렴. 언젠가 내가 만든 것이 세상을 바꿀 거야. 엘레나, 할아버지는 믿어.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울 날이 올 거야. 도움은 돌고 도는 거란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 6.8분.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간 그 나라. 우연일까요? 대정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EU 에너지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31개국 에너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 보고였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300명 가까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427분 대정전의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첫 번째 문제는 대응 속도였습니다. 정전 발생 후 예비 전력 투입까지 31분이 걸렸습니다. 국가 간 협의, 승인 절차,
법적 검토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두 번째 문제는 연쇄 반응 차단 실패입니다. 한 국가의 정전이 다른 국가로 번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OECD 데이터가 떴어요. 다른 나라들의 정전 시간입니다. 미국 287분, 독일 198분, 프랑스 243분, 일본 167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6.8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427분 대 6.8분. 63배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전력 시스템을 직접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앞쪽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한스 베버였습니다. 독일 대표로 온 지멘스 에너지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하하하. 코발스카 조사관, 농담이시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옆에 있던 장 피에르 뒤봉이 거들었어요. 프랑스 EDF 출신이었습니다. 맞아요.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7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이에요. 한국 같은 화력 의존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의장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6.8분이에요.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일본에서 온 참관인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신지, 도쿄전력 고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모토가 일어섰어요. 70대 초반의 노신사였습니다. 한국전력 인프라는 원래 일본이 구축해 준 겁니다. 1970년대에 저희가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이 좋다면 그건 일본 기술이 좋은 거죠.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맞아요. 일본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자가 뭘 가르치겠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한스가 다시 말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통계 기준이 다릅니다. 작은 정전은 안 세는 거 아닙니까? 장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이유, 기준과 다른 거예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OECD 공식 기준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더 엄격해요. 1분 이상 모든 정전을 기록합니다. 한스가 피식 웃었어요. 코발스카 조사관. 당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연결 때문에 객관성을 잃으신 것 같은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고요? 이유가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유럽이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말이 됩니까? 식민지였던 나라한테 배우자고요?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맞아요. 유럽이 뭐가 부족해서. 체면이 있지. 저는 단상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났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코발스카 조사관의 제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우선 이유, 내부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라니, 하하하, 감정적이야.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해서요. 억울해서요. 하지만 더 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6.8분. 그 숫자가 진짜라면 한국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으려 해요. 자존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할아버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울 날이 올 거야. 도움은 돌고 도는 거란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3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브뤼셀 인천. 내일 오후 편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누르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공식 출장이 아니니까요. 상급자 승인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어요. 노트북, 자료 파일, 여권, 그리고 할아버지 편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6.8분의 나라.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간 그 나라.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있길 바랍니다. 제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피로를 눌렀어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EU에서 출장 올 때면 보통 2시간은 걸려요. 입국 심사, 세관 검사, 이것저것 서류 확인. 특히 공식 조사단이면 더 복잡하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앞에 쉰명은 있어 보였습니다. 오래 걸리겠네.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빠르게요. 제 차례가 왔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스캔하고 화면을 보고 도장을 찍었어요. 환영합니다. 끝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17분. 쉰명 줄에서 입국까지 17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해?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면 최소한 시간 반이에요. 프랑크푸르트는 2시간. 히드로 공항은 운 나쁘면 3시간도 걸립니다. 17분이라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코발스카,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코발스카 조사관님이시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하지만 충분히 유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 국제협력실 김태현입니다. 마중 나왔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소나기 힘이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유럽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로 배우면 되죠. 저는 그 말에 살짝 움찔했습니다. 서로 배운다고? 427분 대 6.8분인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지? 공항을 나섰어요. 첫인상은 빠르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한 칸씩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서울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KTX 타고 나주로 이동해요. 나주요? 네, 중앙관제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KTX로 1시간 47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이었으면 브뤼셀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3시간 반은 걸렸을 겁니다. 고속철도가 자주 연착하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 표지판도 선명했습니다. 김 실장님. 네, 한국전력 시스템에 대해 미리 좀 알고 싶은데요.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왜 이렇게 안정적입니까? 김태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그냥 원래 이랬어서. 원래요? 네. 다른 방법을 몰라요.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희 방식이라. 하지만 그게 뭔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갈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KTX 플랫폼으로 올라갔어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유선형 디자인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외관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어요. 부드럽게 가속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최고 속도가 얼마입니까? 305km요. 305km. 유로스타 최고 속도는 300km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속도로 달리는 구간은 짧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잠시 후 도시가 끝나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도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70%요? 네. 그래서 평지가 귀해요.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은 대부분 평지예요. 산악지형에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훨씬 어려울 텐데. 그런데 정전 시간은 6.8분. 이해가 안 됐습니다. 1시간 47분 후 나주역에 도착했어요. 정확히 1시간 47분이었습니다. 1분도 안 틀렸어요. 작은 역이었습니다. 서울역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역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중앙관제센터까지 12분 거리입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비닐하우스, 작은 마을들.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입니다. 한국전력 중앙관제센터. 생각보다 작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작았습니다. EU 중앙관제센터의 5분의 1 정도 크기였어요. 여기서 전국을 다 관리합니까? 네. 이 규모로요? 김태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이 철저했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신분증 확인. 4번의 인증을 거쳤습니다. 보안이 엄격하네요. 전국 전력망을 통제하는 곳이니까요. 테러 타깃 1순위입니다. 긴 복도를 지나 관제실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첫인상. 작다. EU 관제센터의 5분의 1 크기였습니다. 직원도 적었어요. 세어보니 23명이었습니다. EU 브뤼셀 관제센터는 340명이 근무해요. 24시간 3교대로 23명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화면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국 지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위치, 송전선 경로, 변전소 상태.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발전량, 소비량, 예비율, 주파수, 실시간이었어요. 저게 전국 전력망입니까? 네. 제주도부터 서울까지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유는 지역마다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요. 독일 관제센터, 프랑스 관제센터, 이탈리아 관제센터.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화면을 보려면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 해요. 권한 승인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화면에 전부 다 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곳에서? 저희는 원래 이렇게 해요. 김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제실 중앙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수석관제사 박지연입니다. 김태연이 소개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EU 에너지안보위원회 엘레나 코발스카입니다.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EU 관제센터는 항상 시끄러워요.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 같았어요. 키보드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박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다고요? 네. 지금 전국 전력 수요가 피크 시간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예비율 18%. 안정적인 수치였어요. EU라면 이 정도 수요에 벌써 경보가 울렸을 겁니다. 관제사들이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이게 그냥 일상인 거였습니다. 저는 박지연에게 물었어요.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1단계 경보면요. 좌석에서 처리해요. 좌석에서요? 네.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1단계 경보만 울려도 난리가 나요. 관제사들이 전화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의가 소집되고. 그런데 좌석에서 처리한다고? 직접 보여드릴까요?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마침 경보가 하나 뜰 것 같아요. 박지연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울 강남 지역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방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1단계 경보 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30초쯤 지났을까? 화면에 노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삐삐. 짧은 경보음이 울렸어요. 1단계 경보입니다. 박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유에서는 이 소리가 나면 모두가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박지연이 앉은 채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3번. 클릭 3번이 전부였어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노란 경고등이 꺼졌어요.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스톱워치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라서요. 지금 몇 초 걸린 겁니까? 2.7초요. 박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난 겁니까? 네. 뭘 하신 겁니까? 예비 전력 투입했어요. 강남 지역 부하가 높아져서 다른 데서 끌어왔습니다. 마치 물 마시듯이 설명했어요. 승인 안 받으셨습니까? 필요 없어요. 상급자 보고 안 합니까? 나중에 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1분. 이유에서 첫 번째 정전이 발생하고 예비 전력 투입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 31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국가에 협조 요청 보내고 협정서 확인하고 법무팀 검토받고 재무팀 승인받고 최종 결제 기다리고 그러는 사이 두 번째 지역이 정전됐어요. 세 번째도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427분 정전. 23명 사망. 그런데 한국은 2.7초. 클릭 3번. 끝.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김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7초. 이게 가능해?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다음 경보 때 제가 재볼게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5분쯤 지났을까?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 저는 즉시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박지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클릭, 클릭.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어요. 2.3초.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충청 지역 변전소 부하 증가요. 다른 데로 분산시켰어요. 박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2.3초. 이유였으면 최소 20분은 걸렸을 겁니다. 그것도 빨리 처리했을 때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빨라야 하니까요. 네. 박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전력망은 안 기다려줘요. 5분 늦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빨라야 해요. 하지만 승인 절차가 있잖아요. 책임 문제도 있고 승인 받으면 늦어요. 그럼 책임은요? 제가 져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혼자서요? 네. 매뉴얼대로 했으면 보호받아요. 매뉴얼 어기면 책임져야 하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박지연이 피식 웃었어요. 두려우면 이 일 못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제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23명의 관제사가 각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했어요. 긴장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일상인 거였어요. 경보가 울리면 23초 만에 해결. 승인 없이 바로 결정. 책임은 본인이 짐. 이유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경보가 울리면 보고부터 해요. 상급자가 판단해요. 결정은 위에서 내려요. 책임도 분산돼요. 그러다 보니 느려요. 느리니까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해요. 더 느려져요. 악순환이에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 책임도 현장에서. 빠르니까 문제가 안 커져요. 문제가 작으니까 혼자 해결 가능해요. 선순환이에요. 박수성님. 네.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러세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방금 결정 혼자 하신 거잖아요. 박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려우면 늦어요. 늦으면 사람이 죽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손을 움직여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관님. 네. 이유에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의해요. 회의요? 네. 비상회의 소집하고 상황 보고하고 대응 방안 논의하고 승인받고 결제받고 그게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30분이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이면 저희는 10번 복구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태연이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솔직히요? 네. 충격받았어요. 김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네. 내일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데요? 내일 기온이 45도래요. 한국 역대 최고 기온이요. 45도요? 네. 아마 전력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김태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저희 시스템이 궁금하시면 내일 보셔야 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45도. EU 대정전이 난 날도 38도였어요. 45도면 어떻게 될까? 과연 한국은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주 관제센터에 다시 왔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벌써 기온이 33도를 넘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오늘 45도까지 간대요. 김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관제사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박지연이 중앙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력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전국 전력 소비량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비율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7%. 17%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오후 2시쯤 되면 달라질 거예요. 박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온 36도. 예비율 15%. 아직 안정권이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관제사가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온 39도. 예비율 12%. 관제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키보드 소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비 발전기 3기 가동 준비해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준비 완료. 다른 관제사가 대답했어요. 대기. 박지연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정오. 기온 41도. 예비율 10%. 삐삐. 1단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박지연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단계 경보. 예비 발전기 1호 가동. 화면에서 아이콘 하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2.1초.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예비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갔어요. 끝입니까? 1단계는요. 박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오후 2시가 고비예요. 오후 1시. 기온 43도. 예비율 9%. 삐삐삐. 2단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소리가 달랐어요. 더 급박했습니다. 저는 다시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박지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2단계 경보. 예비 발전기 2호, 3호 동시 가동. 수도권 부하 분산 시작.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서 여러 아이콘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전력 흐름도가 바뀌었어요. 서울에 몰려있던 부하가 경기도로, 충청도로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4.2초.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예비율 11%. 저는 스톱워치를 멍하니 봤어요.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뭘 하신 겁니까? 전국 부하를 재분배했어요. 전국요? 네. 수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력을 옮겼어요. 그걸 5초 만에요? 시스템이 해요. 저는 버튼만 눌러요. 박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금 하신 결정, 승인 안 받으셨죠? 네. 상급자 보고 안 하셨죠? 나중에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박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상이에요. 저희는 원래 이래요. 결정 권한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요. 거의 다요? 예비 발전기 가동, 부하 분산, 송전 경로 변경. 다 제 권한이에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EU에서는 예비 발전기 하나 켜려면 승인 4개가 필요해요. 지역 관제센터 승인, 국가 관제센터 승인, EU 통합 관제센터 승인, 전력거래소 승인. 그게 31분 걸려요. 결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빠르면요? 10초요. 10초요? 네. 경보 확인하고, 상황 판단하고, 조치 지시하고. 10초면 끝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초. 이유는 30분이에요. 빨라야 20분. 그것도 단순한 상황일 때만요. 오후 1시 47분. 기온이 45도를 찍었습니다. 한국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이었어요. 화면 속 전력 수요.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예비율 8%. 관제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박지연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전 직원 경계 태세. 3단계 경보 대비. 관제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이유라면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비상회의가 소집되고 전화가 불통이 되고 고함 소리가 오가고.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긴장은 하고 있지만 패닉은 없었어요. 오후 1시 52분.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떴습니다. 울산 화력 1호기 긴급 정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발전소가 멈췄다. 폭염에 발전소가 과열된 거였어요. 박지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1호기 정지 확인. 예비 발전기 4호 가동. 4호 가동 시작합니다. 2초 후 또 다른 경고가 떴어요. 울산 화력 2호기 긴급 정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기가 동시에 과열이에요. 연쇄 정지 가능성 있어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당진 화력 3호기 긴급 정지. 또 다른 관제사가 소리쳤어요. 3기. 3기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예비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8%에서 5%로, 5%에서 3%로. 보령 화력 4호기 긴급 정지. 서천 화력 5호기 긴급 정지. 연달아 경고가 떴습니다. 5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안 화력 6호기 긴급 정지. 신보령 7호기 긴급 정지. 7기. 7기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삐삐삐삐. 3단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화면 전체에 깜빡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이유라면 이 시점에서 끝이에요. 연쇄 붕괴가 시작돼요. 도미노가 무너져요. 427분 정전.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박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국 비상 모드 전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수력 전량 투입. 원자력 출력 상향. 전국 부하 긴급 재분배.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화면에서 전력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울산에서 빠진 전력을 부산에서 메꾸고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빠진 전력을 서해안에서 끌어오고 있었어요. 보령에서 빠진 전력을 충청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전국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빨간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예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에서 4%로, 4%에서 5%로, 5%에서 6%로. 저는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발전소 7기가 멈추고 나서 경과 시간 31초, 35초, 39초. 복구 완료.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예비율 7.1%. 안정권 진입.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어요. 39초. 39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9초. 발전소 7기가 동시에 멈췄는데 39초 만에 복구했어요. 정전 없이. 괜찮으세요? 김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유였으면 어땠을까요? 발전소 7기가 동시에 멈추면 일단 비상회의가 소집돼요. 각 국가관제센터에 연락해요. 상황 파악하는데 15분, 대응 방안 논의하는데 30분, 승인받는데 45분. 그 사이 전력망이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파리가 꺼지고 베를린이 꺼지고 로마가 꺼지고 427분 정전. 아니, 발전소 7기면 더 심했을 거예요. 600분, 800분, 피해 1000억 유로, 사망자 30명, 40명. 그런데 한국은 39초, 정전 지역 0점, 사상자 0점. 뉴스에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박지연에게 다가갔어요. 박수성님. 네, 방금 하신 거 승인 안 받으셨죠? 네, 보고도 안 하셨죠? 나중에 해요. 7기가 동시에 멈췄는데요. 박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혼자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두렵지 않으셨어요? 박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려우면 늦어요. 늦으면 사람이 죽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손을 움직여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관님. 네. EU에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의해요. 회의요? 네. 비상회의 소집하고 상황 보고하고 대응 방안 논의하고 승인받고 결재받고. 그게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1시간이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이면 저희는 20번 복구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후 5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전력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비율이 16%로 회복됐어요.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45도 폭염, 발전소 7기 동시 정지, EU라면 역사에 남을 대재앙. 한국은 39초 만에 처리했어요. 정전 0점, 뉴스에도 안 나왔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저는 관제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태연이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요? 네, 제가 틀렸어요. 김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23년 동안 전력망 일을 했어요. 제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27분 대 39초. 이건 시스템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문화예요. 결정하는 문화, 책임지는 문화. 저는 김태연을 바라봤어요. 이유는 책임지기 싫어서 회의해요. 회의하면 책임이 분산되거든요. 잘못돼도 내 탓이 아니에요. 한국은요? 한국은 책임져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져요. 그래서 빨라요. 김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는 원래 그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 중 전화 23통. 이유, 본부에서 온 거였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무단 출장건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예정. 즉시 복귀 요망.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김 실장님. 네, 저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요. 벌써요? 네, 할 일이 있어요. 김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일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후 정상회의에서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전 측에서 공식 만찬을 준비했어요. 나주 시내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피곤했어요. 39초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한전 관계자 몇 분이 계셨어요. 김태연 실장, 박지연 수석관제사,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 그런데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대 노신사였어요.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으셨어요.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코발스카 조사관님이시죠? 한국어였지만 옆에서 김태연이 통역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노신사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83세예요. 김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줬어요.
한전 명예고문이십니다. 한국전력관제 시스템의 초대 설계자시죠.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초대 설계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 그 시스템을 만든 분? 앉으시죠. 박영수 고문이 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왜 저를 보고 싶어 하신 걸까?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박영수 고문이 입을 여셨습니다. 조사관님. 네. 혹시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폴란드 분이셨어요. 군의관이셨죠. 박영수 고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영수 고문이 두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어요. 7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께서 제게 쓰신 편지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1951년 부산이었습니다. 박영수 고문이 말을 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저는 13살이었습니다. 폭격에 다리를 다쳤어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감염이 심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전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군의관 한 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이셨습니다. 금발이었고 눈이 파랬어요. 박영수 고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살려볼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사들은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요. 박영수 고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밤새 수술을 하셨어요. 8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리를 살리셨습니다. 박영수 고문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건 그분 덕분이에요. 그분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퇴원할 때 그분이 이 편지를 주셨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은 친구에게, 수술이 잘 끝났구나. 다행이야. 너는 강한 아이야. 수술하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어. 씩씩하게 자라렴. 공부 열심히 하고. 언젠가 내가 만든 것이 세상을 바꿀 거야. 나는 그걸 믿어. 폴란드와 한국은 영원한 친구란다. 도움은 돌고 도는 거야.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울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글씨체였어요. 분명히 할아버지 글씨체였습니다. 7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박영수 고문이 말했어요. 이 편지 때문에 공부했어요. 공대에 갔습니다. 전력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말씀이 평생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입을 가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전력관제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박영수 고문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조사관님이 보신 그 시스템, 39초 만에 복구한 그 시스템,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13살 소년의 다리를 살렸어요. 그 소년이 자라서 전력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오늘 70년 후 유럽을 살릴 답이 되었어요. 도움은 돌고 돈다. 할아버지가 쓰신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박영수 고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사관님. 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70년 동안요. 그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됐네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70년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2주 후, 브뤼셀 EU 본부 대회의장.
이유, 에너지 긴급 정상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31개국 에너지 장관이 모였어요. 고위 관계자 300명 이상. 저는 발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위기였어요. 무단 출장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단상에 섰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맨 앞줄에 한스 베버가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저를 비웃던 사람이에요. 옆에 장 피에르 뒤봉도 있었어요. 야마모토 신지도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주 전,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무단 출장이었습니다. 공식 승인 없이 갔어요. 한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징계받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427분의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띄웠어요. 우리는 427분 동안 암흑이었습니다. 31개국 동시 정전. 23명이 죽었어요. 화면에 당시 뉴스 영상이 흘렀습니다. 어둠에 잠긴 파리. 멈춰버린 프랑크푸르트. 정전된 병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6.8분입니다. 숫자가 크게 떴어요. 427분 대 6.8분. 63배 차이.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나주관제센터 영상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부하 증가. 영상 속 박지연이 화면을 봤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7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승인 없이요. 회의 없이요. 관제사 혼자서요. 한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제가 있던 날,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역대 최고 기온이었어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력 수요가 수직으로 치솟는 그래프. 발전소 7기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7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7기 동시 정지. 예비율 3%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유였으면 끝이었습니다. 연쇄 붕괴, 전역 정전, 수천억 유로 피해, 수십 명 사망.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39초 만에 복구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지연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 화면에서 전력 흐름이 바뀌는 모습, 빨간 불이 하나씩 꺼지는 모습. 39초, 정전 지역 0점, 사상자 0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문화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유는 회의합니다. 보고합니다. 승인받습니다. 책임을 나눕니다. 그게 31분이 걸립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었어요. 결정합니다. 실행합니다. 책임집니다. 그게 3초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한국 관제사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초 만에 결정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31분 걸려서 늦는 게 두려운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늦으면 사람이 죽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손을 움직여야 해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31분 동안 한국은 10번 복구합니다. 한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책임을 나누는 동안 한국은 책임을 집니다. 장 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차이가 427분과 39초입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1951년 부산 야전병원에서 찍은 사진. 젊은 군의관 차림의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70년 전,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폴란드 의료지원단 군의관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부산 야전병원에서 13살 소년을 수술했습니다. 다리를 살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소년이 커서 전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바뀌었어요. 83세 박영수 고문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그 시스템.
39초 만에 7기를 복구한 그 시스템. 그분이 만들었어요.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냈어요.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울 날이 올 거야. 도움은 돌고 도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울 날이 왔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EU 31개국이 한국 전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침묵. 그리고 한스 베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발스카 조사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2주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했죠.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 피에르도 일어났어요. 프랑스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만했어요. 야마모토 신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자가 스승을 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들이 스승입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31개국, 31개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 전력 시스템 전면 도입안. 찬성 31점, 반대 0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300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결의안의 공식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EU 에너지 시스템 혁신안.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부제 코리안 스탠다드. 회의장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브리셀 시내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스 베버였어요. 코발스카 조사관. 한스 부사장님. 한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할아버지까지 들먹이며. 한스의 눈이 붉어졌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앞으로 뭘 할 건지가 중요해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도 바뀌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겠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장 피에르도 다가왔습니다. 프랑스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마모토도 왔어요. 일본도 한국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가르쳤다는 오만함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어요. 야마모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쓴 편지. 박영수 고문이 복사해 주셨어요. 도움은 돌고 도는 거야.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울 날이 올 거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으셨어요. 70년이 걸렸지만 맞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도움이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브리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2주 전 암흑이었던 도시. 이제는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불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39초 안에 지켜질 테니까요. 한국처럼. 3개월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EU 31개국이 한국 전력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어요. 5년 계획이에요. 총 투자액 280억 유로. 한화로 40조 원 규모입니다. 한전 엔지니어 200명이 유럽에 파견됐어요. 기술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한전과 합작회사를 설립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K-Power Systems. K가 한국의 K예요. 프랑스 EDF도 한전과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연구원 100명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겠습니다. 70년 만의 역전이었어요. 저는요? 징계는 취소됐습니다. 대신 승진했어요. 이유, 에너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러요.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 거예요. 제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한국 유학 가보는 게 어때? 딸이 물었어요. 왜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거기에 미래가 있어. 매년 6월이 되면 저는 부산에 갑니다. 1951년 야전병원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공원이 생겼어요. 작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폴란드 의료지원단 기념비. 거기에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저는 매년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고문을 만나요.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83세와 47세의 친구. 지난번에 박 고문이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있고, 저 덕분에 이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 덕분에 유럽이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움은 돌고 도는 거예요. 박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출신이고 EU 에너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23년간 전력망 일을 했습니다. 427분의 암흑을 겪었습니다. 23명이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2.7초, 39초, 6.8분.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뉴얼, 조직 구조.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3초 만에 책임지는 문화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결정하는 담대함. 혼자서도 책임지는 자세. 그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나라가 왜 6.8분인지. 그 나라가 왜 강한지. 기술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결정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7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당신의 손녀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도움은 돌고 돈다는 것을, 70년이 걸려도 돌아온다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받은 도움을 갚을 차례. 한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70년 후에 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하겠죠. 도움은 돌고 돈다고. 지금까지 EU 조사관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27분 대 39초.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3초 만에 결정하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불빛 뒤에는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